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국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발언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의 400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구 지역 도금 섬유염색 업체 등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교육박물관과 영재교육 형평성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정 사태를 두고 시국 선언과 시국 대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자발적으로 나선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입시나 취업 준비에 한창인 학생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가운데 대구의 한 여고생 발언이 많은 공감을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대회에 참가한 대구의 한 여고생의 발언 영상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하야만이 해답이라면서 조목조목 설득력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분 30초간 이어진 어린 고등학생의 똑부러지고 당당한 발언에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SNS에서 조회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한 대학생의 발언도 SNS에서 확산되며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 권한만이 남아있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각종 집회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진솔한 발언이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여느 정치인 못지않은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남대학교 교수 170명은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문화와 외교, 안보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와 거국 중립 내각 구성,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최태민 일가의 부정 비리로 영남대가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총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은 일방적 총리 지명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만큼 그동안 정치권이 논의해온 거국 내각과 특검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사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은행마다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리면서 서민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지난해까지의 금융정책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0.6% 증가한 데 이어 2014년 17.7%, 2015년 역시 17.7% 등으로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금융 규제가 시작되자 대출 증가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7.4% 전년 말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이거는 전국 수준 7.5%와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폭증하던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생기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일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를 넘는 등 2달 만에 0.2에서 0.4%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규제로 대출이 줄다 보니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몇 은행들은 또 그런 제약사항도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올려서 그게 이제 총량을 컨트롤하기 위한 금리 상승이 있거든요.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이 금융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가계 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드는 교육박물관과 영재교육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은 97억 원의 건립 예산과 매년 1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고 또한 10명 이상의 교육청 직원도 파견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게 대구시 교육청의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교를 받으면 다른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교육부에서 특교 금액이 줄어들거나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그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예산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약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일 때 그렇게 배분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협의를 함으로써 단년도에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영어 영재교육원 입학생의 63%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과학과 수학 영재는 수성구의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학과학에는 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서구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잠재력이 없는 학생들입니까? 그 선발 기준이 선행이 충족된 애들을 지필시험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또한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타결된 교육 공무원직 단체 협약 문제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지진 대비 방안 등의 대구시 교육청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기능 부실과 대구시 의원 윤리 문제, 낙동강 수질 오염과 전범기업 재정 지원 문제 등 7대 시정 현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책판을 비롯해 13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국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섭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과학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기록유산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반해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료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을 벽장속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와 지역, 국가 등 3단계별로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지식센터가 될 한국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센터 설립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안동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기록유산의 최적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What I like here is a good combination between tradition, looking back to the old times, and using modern technologies and really working for the future. I think that's very close what we have to do. 한국국학진흥원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기록유산에 쉽게 접근해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3개의 세계 기록유산이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지식센터 업무 협약과 함께 학술회의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국제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의 대표 겨울 먹거리죠. 과메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과메기 생산 공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더욱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장성훈 기자입니다. 과메기 덕장마다 배를 가른 꽁치들이 빼곡히 널려 있습니다. 작업장에선 꽁치를 일일이 손질해 세척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과메기가 본격 출하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북 포항의 구룡포 과메기가 명품 과메기임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비위생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든 공정의 위생을 최우선했습니다. 또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건조되는 기존 나무 재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고 냉동꽁치를 바닥이 아닌 틀에 넣어 해동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의 위생복 착용도 의무화하고 20도씨 이하에서만 건조하게 했습니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해동에서부터 할복까지 모든 걸 세척해서 건조까지 모든 걸 위생적으로. 올해 구룡포 과메기의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많은 900억 원입니다. 특히 올겨울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돼 과메기 매출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과메기의 생산 테마는 과메기 명품화 선언입니다. 올해 과메기는 명품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과메기 소매가는 20마리 한 그룹에 18,000원, 꽁치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원 올랐습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다양한 과메기 요리 경연과 지역 전통 음식 체험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새누리당 김천 이철호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 산하경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들의 땅 매입과 건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혁신도시 산하경 클러스터 분양률은 43%에 불과하다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과 종합병원, 대학 등의 땅 매입과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하경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 중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측이 어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며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 조속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천주교재단의 운영권 반납은 당연한 결과지만 사과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수 처리 비용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무단 방류하던 업체들 많아졌는데요. 이번에 또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문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금업체. 누런 폐수가 우수로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방류조에는 자체 정화를 거친 폐수 말고도 정화하지 않은 폐수가 배출되는 관을 별도로 더 설치해놓고 하수도로 흘려보냈습니다. 서구에 있는 한 섬유 염색업체는 정화조의 폐수를 그대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매일 150톤씩 한 달 동안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지역 도금 섬유 염색업체 11곳이 이렇게 폐수를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자가방지 시설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도금업체의 폐수에서는 하수 처리를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 시안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의 4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도금업체의 경우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중금속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고, 섬유 염색업체의 경우 부유물질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업체 6곳도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비가 오거나 심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를 틈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 컨벤션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일반인과 학생들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대구광역시배 미용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자기 역량과 기술 개발을 해서 그리고 이 K뷰티 산업에 활성화를 시켜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신부 메이크업 등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는데 대회와는 별도로 헤어쇼와 웨딩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22개 동 자연보호협의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자연보호 헌장 낭독과 자연보호 활동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자연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연보호 결의문도 낭독했습니다. 경상시는 오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시민 걷기대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걷기대회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후천적 장애를 낳을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 사막을 추방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동락관에서 할매 할배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제2회 할매 할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전국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은 올해 교육부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우수 사례로 반영돼 중앙부처로부터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례로 활용하는 등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천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천 지역의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한독 등 42개 지역의 우수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즉석에서 110여 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고 입사 서류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관 운영 등 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지역구 이홍희 경상북도 의원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혈세 투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홍희 경북도의원은 어제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전직 대통령의 추모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 편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FC를 클래식 승격으로 이끈 손현준 감독 대행이 2016 K리그 대상 챌린지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자단 투표로 이뤄진 K리그 대상에서 손현준 감독 대행은 전체 101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3표를 획득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 대구FC 소속 선수들 가운데 조현우와 정우재, 황재원과 세징야가 2016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9월 발생한 강진으로 수학여행단 방문 일정이 전면 취소된 지 2달여 만에 수학여행단이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전남 무안군 해제중학교 110명의 수학여행단은 오늘 경주를 찾아 사흘간 주요 사적지를 견학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